저희 시작 전에 셀카 찍어도 될까요? 완전 기본 앱이라 가지고. 하나, 둘, 셋. 알면 알수록 좋다 지지익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우입니다. 인사입니다. 지금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고 계실 텐데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 배경도 갑자기 어딘지 모르겠고 저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저 사람 대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바로 상황 설명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요. 저를 몇 년 동안 지금 괴롭히고 있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과연 팟캐스트 붐이 오기는 올까? 오디오 콘텐츠 붐이 올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몇 년 동안 내리고 싶었는데 그래요? 전혀 몰랐는데요. 모르셨죠? 저는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나눌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주 우연히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하기엔 이분이 최고지 않을까 하는 분을 만나게 돼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피디입니다. 유명인이 오셨다. 아이고야. 우리나라에서 이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피디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진짜요? 네네. 그 소문은 그런 것 어디 같아요. 출처가 어디였던가요? 뇌피셜입니다. 제 블로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래도 오늘 초면인 분들도 꽤 계실 테니까 네. 이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디어리 대표 정혜은 PD라고 하고요. 이름의 가운데 예자를 빼서 예PD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 라디오 PD로 시작을 했었어요. 와. 라디오 네. PD로 한 7년 정도 그 라디오 방송사에서 근무하다가 라디오도 하고 그때 뭐 홍보팀에도 있고 방송도 진행하고 근데 그 방송사는 1인 그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오. PD가 방송 진행까지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영상 PD로 입사는 했는데 나중에 라디오 PD로 부서를 이제 바꿨을 때 진행까지 해야 돼서 오.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라디오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오디오 컨텐츠 매력이 있더라고요. 소리 컨텐츠의 매력이 있어서 네. 또 우연찮게 이제 오디오 공부를 이제 그 소리 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팟빵에 입사를 해서 오. 1년만 있다 퇴사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진심. 다들 그렇게 시작하죠. 진심 1년만 있다가 퇴사를 하려고 했으나 제가 거의 9년 동안 그러니까 팟빵에 거의 제일 처음 오리지널 컨텐츠 팀이 처음 생겼을 때 네. PD로 입사를 해서 거의 지금 이제 PD들 되게 많아요. 네. 9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지 이제 한 6개월? 작년에 오. 퇴사를 했어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네요. 네. 따끈따끈한 와. 퇴사자시네요. 네. 또 퇴사를 하고 회사를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싶었으나 네. 또 오디오 콘텐츠에 또 진심인 어떤 기업을 만나게 돼가지고 네. 거기 이제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을 만드는 또 이제 서비스 총괄로 지금 또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와.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또. 네,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네. 저는 오디어리 대표입니다. 네. 네. 오디어리는 만든 지는 좀 됐었어요. 네, 네. 그럼 오디오리를 회사 다니시면서 차리신 네. 거네요? 차렸다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되게 장기적으로 오디오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회사 앞에 명함이라는 건 언제든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네, 저는 뭐 회사를 차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서비스, 그러니까 교육을 그러니까 필요로 한 사람을 좀 찾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뭐 커뮤니티처럼 맞아요. 생각할 수도 커뮤니티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회사 느낌보다는 뭐 커뮤니티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이 길었네요. 인사부터. 사실 제가 예피디님을 발견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이제 저랑 안느랑 둘이서 잔란하게 지지익선을 운영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원래 네네. 이제 4명으로 시작을 시작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 한 분, 두 분 나가시면서 딱 2명이 남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리뉴얼에 대한 열망을 좀 느낀 거죠. 둘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팟캐스트 공부도 조금 더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들 하시는지 연구를 안 한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우연히 예피디님 블로그 글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필연인가요? 늦게 찾으셨네요. 네네. 용케도 찾게 됐는데 네.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사이트가 맞아, 좋고 맞아. 세상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몰랐을까? 그리고 저도 근데 그 생각했어요. 저 웬만한 팟캐스터들이랑 거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지식성 되게 오래되셨고 네. 그리고 교양 쪽에선 되게 열심히 하고 제가 썸네일 보니까 기억은 했거든요. 근데 네네. 왜 우리가 못 만났을까? 그렇죠. 저희도 팟빵이랑 연락을 꽤 했었는데 네, 안한 게 운영 아니거든요. 초반에 누구랑 했어요? 그 성함 말씀드려도 되나?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네. 그 남자분과 남자분 그럼 되게 옛날에 만났던 그럴 사람이었나 수 보다. 있어요. 네. 막 이직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맞아요. 곳으로 또 이직하셨고. 네,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팟빵에 계셨으면 만나 뵀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 초면이어서 신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찾게 되네요. 그래도 만날 인연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그때 그 남자분이 이제 그 크리에이터 교육을 하셨던 분이셨고, 맞아요. 네, 저는 그때 오리지널 컨텐츠 PD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자였었을 때는 보통 크리에이터를 많이 안 만났고 팟캐스트 교육을 하는 이제 비즈니스 부서로 갔었을 때 거기 팀장이었을 땐 정말 많이 만났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그때 우리가 못 만났던 풀에 것 없었나 같아. 보다. 팟빵 풀에서 나갔나 보다 우리가. 그때 만났으면은 더 큰 채널이 됐을 수도 그럴 있는데. 수 그럼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됐고 이게 뭐 방송으로도 모시고 싶고 그냥 개인적으로도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빠르고 흔쾌하게 그니까요. 답장을 흔쾌히. 주셔가지고요. 또 나 너무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아니요. 또 바로 매일 또 바로 너무 좋죠. 아니 근데 저도 지금 팟캐스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아몬드 클럽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콜라보를 좀 해서 올해 그 나름의 좀 전략들을 좀 짰어요. 네. 그래서 콜라보를 하려고 리스트업을 하고 콜라보 메일을 보내야겠다 했는데 그 찰나에 메일이 와서 어머. 역시 진짜 나이스 너무 타이밍.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다음 메일 드렸던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 순간이. 이 정도면 거의 우주의 힘이 도와주는. 끌어당김? 또 얘기 나온 김에 아몬드 클럽 소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팟캐스트 진행도 되게 여러 채널들을 사실 했었고 2차 저차도 오래 했었고 네. 다음에 제가 직접 그 진행했던 거 그 조우정 변호사님이랑 인생 내공도 함께 했었는데 그 뒤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네. 정보만 담는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연대를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과자 안 먹고 아몬드 먹는 게 제 나름 건강을 챙기는 하나의 방법이라서 아몬드 클럽이라고 짓고 지금 시작한 지 1년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몬드구나. 그러면 나중에 아몬드 클럽 채널 들어가면은 언젠가 또 저희 아, 음성이 나올 때가 있을 모시려고요. 겁니다. 그쵸. 한번 지켜봐 주시고 네. 이 지직선이라는 채널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해봐서 저희 채널이 좀 특이하기는 해요. 이 팟캐스트라는 게 참 우후죽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많은 이들에 의해서. 맞아. 근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채널들은 6개월 이상 가기는 참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만으로 6년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생 이거를- 많으셨어요. 봐야 되는 근데 거죠.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 상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진짜. 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게 맞는 거죠? 그럼요. 그 보통의 팟캐스터들이 3개월 이상 지속하는 팟캐스터들이 전체의 20%도 채 안 됩니다. 와, 3개월로 그 정도구나. 따져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네네. 네, 근데 그게 3개월을 넘어서 6년 동안 사실 운영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했다는 거고 네. 분명히 그렇게 했던 전략이든 잘하는 부분이든 저는 있었다고 봐요. 노하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랬던 걸로. 그랬던 걸로 포장해보죠. 아니요, 근데 진짜 맞긴 하죠. 6년 네네. 동안. 성실했다는 거지 사실은. 맞아요. 그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면 성실도 능력입니다. 그럼요. 네. 그거 진짜 큰 능력이죠. 근데 이 팟캐스트가 그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튜브로 전환도 해보면서도 계속 이 포맷을 버리지 않고 예피디님도 사실 팟빵을 퇴사하시고도 계속 팟캐스트라는 것을 찾아다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팟캐스트라는 포맷 자체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애정이 깔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팟캐스트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 네. 해서 안느님도 그렇고 예피디님도 그렇고 어떻게 팟캐스트에 입덕을 하게 됐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팟캐스트를 왜 좋아하냐 이런 질문인가요?
뭐 어떠셨어요? 저부터 궁금해요. 얘기하면은 저는 첫 팟캐스트 입문을 그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지대널벽 네. 최 사장님. 네, 그 채널로 들었고 사실 그게 유일하게 들은 팟캐스트 채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팟캐스트 채널이고 사실 그거 듣고 지직선 만든 것도 있고 똑같은 거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도 있고 그때 이제 입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직선 운영하면서 팟캐스트와 사실 멀어진 건 맞죠. 왜냐면 지대널볕이 이제 운영을 안 하면서 저도 좀 손을 안 대게 되었고 이제 지직선을 운영하니까 이제 팟캐스트에 어떻게 몸이 닿고 있는 거지 그 이상으로 더 딥다이브해서 들어갔다는 저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예, PD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라디오로 시작했다 보니까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호흡, 어떤 사람의 목소리,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좀 깊숙한 내면에 대한 탐구 이런 거에 대한 그 소리를 그냥 접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영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매력이. 왜냐하면 그 영상은 얼굴도 보이고 표정도 보이고 지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바디랭귀지가 보이잖아요. 유튜브는. 네. 근데 그 모든 게 다 가려진 상태에서 소리에만 집중하면 그 사람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저는 매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정보는 더 차단되어 있는데 오히려 깊은 정보 네. 하나만 들어오는 느낌? 소리 하나로만 그 되게 단일점의 그 소리라는 요소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근데 너무 공감돼요. 그때 저는 팟캐스트라는 걸 왜냐면 저는 라디오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허전한 거야. 영상이 없고 그래요? 효과음도 없고 TV 예능만 보다가 그게 팟캐스트를 허전했구나. 처음에는 허전했어요. 효과음도 없고 뭐 영상도 안 나오고 한데 그거의 매력이 진짜 있구나를 그때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상상할 수 있는 매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그 사람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약간 보지 그쵸. 않으면. 네.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을 보게 되면 그냥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디오는 듣다 보면 내가 곱씹게 돼. 그 사람은 하는 말은 그냥 배경 소리처럼 계속 가면서 그 사람의 소리를 계속 내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내 마음으로 곱씹게 되는 매체?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좋아했었고 네. 사실 저는 뭐 소리 매체를 되게 좋아해서 지금까지 오디오리를 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라디오에서 느꼈던 매력을 팟캐스트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라디오는 대중 매체잖아. 그러니까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벌 아니죠. 주파수로 이어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가 더 글로벌인데 그러니까 매체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1인 매체로 사실 온 게 팟캐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되게 좋았던 거는 그 팟캐스트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쵸. 눈썹도 그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본연의 나로 만날 수 있는 매체인 거죠. 그냥 진짜 소개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 카메라가 딱 켜지는 순간 적어도 뭐라도 찍어 바르는 게 일단 불편해. 네, 맞아요. 그리고 팟캐스트는 가성비가 일단 있죠. 네. 그리고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근본적인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대화를 그냥 담아서 공유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유튜브는 보여주기 때문에 인사도 해야 되고 전달력도 좋아야 되고 또 뭐 보여주는 이런 공간도 좀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게 다 없이 그냥 오롯이 되게 날것의 대화로만 이끌어갈 수 있는 매체라 저는 되게 좋아해요. 와, 맞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 청취자들과의 관계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더 딥다이브 네. 하잖아요. 맞아. 저희도 네. 이제 막 몇 년 동안 들어주시면서 그치. 취준생이었는데 사회 초년생에서 이제 더 몇 년 지나서 뭐 맞아. 승진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들도 이 사람의 내밀한 면들을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당연하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자동차 팟캐스트 2차 저차 할 때 만났던 청취자분들이랑 친구가 된 경우도 있고 실제로 현실 세계의 친구. 네, 와. 현실 세계 친구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외에 팟캐스트 저도 그 지대던야 최 사장님이랑 독실님이랑 했었을 때 니스룸이라고 네네네. 알죠. PD였고 그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독실님이랑 과장창도 같이 했었어요. 항상 알죠. 네, 궤도님이랑 또 같이 했었고 엑소님이랑도 같이 했었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 그들을 만나서 네네. 스튜디오에서 같이 들어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또 이게 영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소리로만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사람이었잖아요. 네네. 달라요. 저는 영상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물론 이것도 유튜브긴 하지만 네. 그냥 소리로만 들었을 때의 어떤 상상력, 네. 그 사람에 대한 상상, 그 자극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내밀할 수 있다. 변태인가요? 아니요. 근데 저도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아니 얘네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이유만으로 이걸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너네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억울하다. 정말 팟캐스트가 돈이 되냐 하면 저희가 이제 안느님이랑 저랑 할 얘기가 사실 많죠.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많아요? 궁금했어요. 네.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싶었어요. 할 얘기가 없고도 많죠. 어때요? 우리의 수익은 어디서 오고 어느 정도 됐을까요? 계산해 본 적 있어요? 계산을 저희가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사실 정확하게 계산해 본 아니, 적은 근데 없고요. 그건 있죠.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땐 사비 털어서 이제 돈 써가면서 했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사비를 쓰지 않을 정도는 됐고 사실 뭐 후원금 아니면 예전에 저희가 플로랑 계약했을 때 그쵸. 그때는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발행하는 목적으로 어떤 수익을 받고 뭐 이런 경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랬거나 아니면 간간히 어쩌다 한번 도서나 영화 광고가 있었고 건 있을 때. 네, 그리고 팟빵에서 작지만 광고 그 청취 수익 정산금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냥 채널을 유지하는 비용 정도가 됐지 뭐 1년에 100만 원이라고 하기도 사실 어려운 수준인데 이거는 저희가 변방의 이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고 사실 예피디님이 아시기로는 이거 저희처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채널도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하죠. 그쵸? 네네. 아니, 근데 왜 돈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저희가 수익금으로 저희가 가져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들여서 돌아오는 거는 없었다. 그러니까 채널을 유지만 했다라고 해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것이 수익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어떻게 보면은 수동태인 것 같아요. 능동태로 생각하면 수익을 만들도록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네. 면에서는. 맞아요. 그거를 네. 안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저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오디오 광고 물량, 그러니까 오디오 광고 시장 자체가 작습니다. 그쵸.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MBC, SBS, KBS 3사 모두 사실 라디오 방송은 장자가 아니라 서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TV의 광고는 많지만 오디오 광고 일단 작고 팟캐스트에서 팟캐스트 광고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되게 작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광고 시장은 그쵸. 되게 작기 때문에 시장은 작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 팟캐스트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간 제작자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정산을 해가는 걸 다 보잖아요. 데이터를 그쵸.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1위부터 100위 안에 중에 또 상위권에 있는 채널들은 예전에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네. 많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좀, 네. 광고 수익을 짭짤했다.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시장이 좀 죽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저는 큰 이유는 유튜브도 사실은 그러니까 영상도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인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일단 시장도 없지만. 근데- 유튜브 같은 곳이 없다. 그렇죠. 오디오계의 유튜브 같은 곳이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선 그나마 팟빵에 가깝지 않나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리스크예요. 그쵸. 글로벌로 나가지 못하는 국내 플랫폼의 한계. 그렇죠. 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팟캐스트도 하지만 사실 영상 플랫폼이고 그나마 스포티파이가 저는 오디오 컨텐츠의 어떤 플랫폼의 제일 1위 같은 네. 제일 메인 플랫폼이지만 아직 수익을 얻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국내에 오픈되어 있지는 않고 그리고 뭐 사실 플로다,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다. 사실 그거는 광고 시장을 기반으로 내가 청취한 만큼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지원금을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죠? 네. 그나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팟빵이 있어요. 근데 팟빵 내 오디오 광고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어가는 게 크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도 잘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쵸. 유튜브에서도 수익
지금 얻고 계신가요? 뭐 나오긴 아주 하는데 적게지만 거의 나오긴 안 합니다. 나온다 봐야 네네. 될 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쵸. 면에서는. 다만 유튜브에는 정말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지지익선을 저는 전략적으로 만약 한다면 정말 우리가 광고 제안서도 써보고 뿌려도 보고 네. 이거에 핏과 맞는 기업에게 PR도 하고 사실 그게 저는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저희가 이 얘기를 채널 운영하면서 했었잖아요. 네, 중간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다 힘 빠져서 네. 그냥 야 집어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직장 다니면서 하다 보면은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 근데 우리 이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예피디님한테 네. 컨설팅 받아야 그러니까. 돼. 지금 이 뭐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이거는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그래요, 받아야 될 그래요. 것 같고요. 아, 네네. 이 팟캐스트 시장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팟캐스터들이 유튜브로 진입을 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저희처럼 일종의 보이는 라디오 같은 비디오 팟캐스트 형식으로 전환을 많이들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좀 특이한 현상이 기존 유명 유튜버들이 팟캐스트에 뛰어드는 사례들 이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침착맨 채널에서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네, 그 침착맨의 침착맨 둥지라는 그 팟캐스트 맞아요. 코너를 각 잡고 만들기도 했고 방송인인 조나단님도 본인 채널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팟캐스트 코너를 만드셨더라고요. 제목 네, 잘 지었다. 그쵸? 어.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뭐 햄튜브라는 유튜버분은 알죠.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채널 자체를 별도로 만들기도 했는데 맞아.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팟캐스트에 도전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생기고 있는 걸까? 이게 시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건가? 아, 똑똑한 거죠, 그분들이. 되게. 그런가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유튜브 대표야. 네. 근데 유튜브의 대표는 항상 유튜브 플랫폼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보고 하도록 그 시간을 유지시키는 게 어떻게 네. 보면은 체류 시간을 계속 그쵸, 늘려가는 그쵸. 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쇼폼이다, 3분이다, 10분이다 사실 그거 짧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냥 TV에 틀어놓잖아요. 네, 그거 네. 듣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30분도 듣네, 40분도 듣네, 50분도 듣네 하니까 이제 롱폼이 사실 나타나는 거고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팟캐스트인가라는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인가 팟캐스트인가. 음질 좋은 유튜브 아닌가 이런. 네. 사실 이거를 팟캐스트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예피디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팟빵에 있을 때 오디오 컨텐츠만 만들다가 유튜브 시장이 열리니까 네. 유튜브를 안 하면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팟캐스트의 어떤 기획 전략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네. 유튜브에 내보내려고 하니 롱폼이고 재미가 없고 지루해지고 뭔가 맞지가 않는 핏이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유튜브를 만들어야 될까? 팟캐스트를 만들어야 될까? 유튜브에 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나? 팟캐스트에 보이는 라디오를 만들어야 되나? 이 두 개가 완전 고민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일단 유튜브가 어쨌든 광고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유튜브의 핏에 맞는 이제 오디오 컨텐츠를 좀 만드는 지금 말했던 뭐 햄튜브, 네, 뭐 침착맨의 어떤 코너들, 그다음에 유인나 라디오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라디오인데 유튜브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어떤 기획의 전략들이 좀 바뀌는 것 같고 또 유튜브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작년에 그 유튜브 팟캐스트 담당자가 유튜브 라이브로 어떤 이제 그 발표 같은 걸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유튜브 101 무슨 발표였는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튜브는 팟캐스트 미래가 매우 밝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월간 팟캐스트 청취자, 그러니까 유튜브 내에서 매년 30%에서 40%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스포티파이에서 조사한 건 스포티파이가 팟캐스트 청취율 1위야. 그러니까 청취 그 데이터가 1위야라고 네. 얘기하지만 유튜브는 또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들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가 내가 이걸 팟캐스트라고 생각해서 만들면 팟캐스트인 거고
만약에 팟캐스트가 이걸 팟캐스트 온리라고 생각하고 만든다면 저는 팟캐스트 온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유튜브 팟캐스트 담당자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만약에 내가 유튜브에서 팟캐스트를 하면 이거 팟캐스트예요, 유튜브예요? 네가 팟캐스트라고 생각해서 기획을 하고 코너를 만들었으면 팟캐스트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라는 거는 RSS 기반으로 뿌려지는 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어떤 특징 중 제일 큰 특징 중 하나잖아요. 네네. 예전처럼 그런 정의들이 좀 모호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얘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아까 네. 스포티파이 얘기도 네.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오디오 콘텐츠 하시는 분들이 예전 한 3, 4년부터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가 과연 이 오디오 콘텐츠 시장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기대 심리가 점점 올라왔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스포티파이가 많이 가져가기도 했잖아요. 팟캐스트 파일을. 그러면 우리도 스포티파이에 걸어볼 수 있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팟캐스터로서? 드는데 네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있으신 거죠? 네, 저는 정말 스포티파이가, 그러니까 제가 팟빵에 오래 있었지만, 전 네. 지금도 팟빵이란 플랫폼 굉장히 좋아하지만, 여러분도 그 네. 6년간 사용해 보셨겠지만, 네네.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플을 따로 깔아야 한다라는 한계도 있고 그쵸? 팟캐스트만 발행한다라는 한계도 있고 그쵸?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그죠? 것이 네. 이게 저희 청취자 데이터를 제가 오랜만에 들여다봤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10대, 20대 합쳐서 100% 중에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채널? 모르겠어요. 10% 나와요? 20%? 3% 나오더라고요. 3% 나오고 유튜브는 이제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이제 10대, 20대,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팟빵이라는 것이 3% 미만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신규 유입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기존 청취자 풀은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로 네. 홍수로 시작됐던 어떻게 보면 국내 팟캐스트의 한계 때문에 뭐 30, 40, 50의 그런 이제 세대들 그리고 지적 허영심을 일단 충만히 좀 챙겨가고 싶은 좀 교양 이런 네. 쪽은 또 되게 강세기 때문에 30, 40, 50 남자 그리고 사실 예전에 김생민의 영수증 할 때는 20 여성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 맞아요. 듣동나 할 때도 20 여성들이 네, 되게 많이 네.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여성 컨텐츠 그러니까 여성 그 청취자들을 확보하는 컨텐츠들이 여둘톡 네네. 여둘톡. 여둘톡 같은 채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애플 팟캐스트로 좀 많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어디 플랫폼에 발행하고 계세요? 저희 그냥 팟캐스트 올라가는 데면은 스포티파이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네. 다 올리고 있기는 해요. 네, 팟빵, 애플, 오디오 클립, 네. 플로, 유튜브. 그럼 거기서 제일 재생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지금 팟빵 아니에요, 팟빵이에요. 저희 지금? 진짜요? 네, 의외로 애플 팟캐스트보다 팟빵이 더 높더라고요, 저희는. 왜 그렇지? 저희가 아마 그 채널 초반에 팟빵 온리로 운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아마 그랬구나. 그때 좀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애플에 지금 송출이 되고 있어요? 네, 송출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몬드 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한 지 1년 채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타깃이 애플이 거의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지지익선도 애플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다. 네, 뭐 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제일 많아야 사실은 제일 네. 좀 정상적인 비중이지 않을까? 보통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듣지 않나요? 의외로 남성분들 그래요?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30대가 맞나요? 어떻게? 30대, 그러니까 팟빵으로만 따지면은 30, 40, 50 남성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이걸 이제 팟빵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팟빵에 지금 업로드를 해서 애플에 연동시키고 네, 그죠? 맞아요. 다음에 스포티파이 일단 안 한다고 했고 네. 다음에 플로 따로 올리시고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 따로 올리세요. 네. 저한테 컨설팅 좀 받으셔야 그러니까요,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진짜로 이거 리얼 네. 이 상태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끄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국내 플랫폼이 뭐예요? 오디오 클립, 플로, 유튜브 건 다 아냐? 팟빵 다 국내 그죠? 플랫폼이죠. 애플 빼고 다 국내 네네네.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내 플랫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한참 잘 나가 지금도 좋은 컨텐츠 물론 너무 많지만
어느샌가 이제 그 제작자들에게 지원 사업 하는 거를 이제 네, 멈췄잖아요. 맞아요. 그 뒤로 이제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조금 미비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근데 대신에 거기에 올리면 네이버 메인에 뜨잖아요. 네. 그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 거 플로는 좀 어때요? 요즘에? 플로도 이제 지원 사업이 있었다가 네. 이제 없어지면서 저희도 청취자 수가 거의 다시 올리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죠. 쉽지 네.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려면 무조건 스포티파이 하셔야 됩니다. 네. 스포티파이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리고 애플 확인해야 된다. 애플을 꼭 확인하세요.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아, 그 연결을 끊었다 재연결해야 되나? 왜 이럴까 우리? 잘 모르겠네. 아무튼 썸네일도 좀 바꾸셔도 좋을 것 네, 같고 네. 이게 좀 20대시죠? 아니요, 저희 30대. 30대.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20대라고 생각했네. 20대 시작했어요. 네. 진짜. 그럼 어쨌든 2030이잖아요. 네. 2030 여성과 남성 세대들의 어떤 공감대가 일으켜지는 지금 채널이라면 썸네일만 봤을 때도 그 구리죠, 느낌이 저희 좀 썸네일. 돼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끝나고 얘기하자니까. 아니 색깔 너무 예뻤어요. 네네. 조금 더 이쁘면 좋겠다. 네네. 아니 아, 오케이, 예쁜 오케이.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6년 동안 하셨는데 썸네일도 6년의 어떤 그 깊이가 좀 더 담기면 좋겠다. 네. 이런 솔직한 피드백이 저희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제가- 둥가둥가만 받아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뵙고 싶었다고요. 이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만나겠다고 썸네일 생각이 바로 들었고. 아무튼 근데 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은 산으로. 다시 네, 스포티파이로 돌아와서 네. 저희가 지금 놀랍게도 6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이 스포티파이 하셔야 이게 됩니다. 미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이게 유효한 이야기일까? 저는 스포티파이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랫폼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그래도 듣는 매체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가장 네. 큰 글로벌에서 가장 소리, 음악, 오디오 컨텐츠, 뭐 오디오북 다음에 이후에 AI의 어떤 시스템들이 붙여져서 이 듣는 거를 더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그런 큐레이션 이런 네. 기반이 제일 잘 돼 있는 글로벌 1위 팟캐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에선 사실 시장 진입이 좀 늦었었고 최근 작년 10월인가 9월에 무료로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들으러 간단 말이에요. 팟캐스트도 무료로 들립니다. 음. 그전 유료로 해야지만 들을 수 있었지만 네. 지금 무료로 들을 수 있고 뭐 중간에 음악 같은 경우는 광고가 나오지만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힙합니다. 아. 1020 세대들이 이제 새롭게 오디오 콘텐츠에 사실 진입을 하려면 좀 힙하고 그쵸. 네. 그 느낌이 있어야 간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저는 어쨌든 글로벌 1위 팟캐스트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제일 큰 스포티파이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사실 국내 시장 진입을 좀 늦게 해서 아직 네, 이렇게 맞아요. 막 많이 확장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기술 기반에 대한 것들은 이미 갖춰진 플랫폼이잖아요. 네. 한국의 그 서비스가 오픈이 아직 다 안 됐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스포티파이는 같이 저도 스포티파이 지금 오픈해놨지만 조회수가 애플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기는 해요. 팟빵이 네. 더 많고 그 다음이 팟빵이고 그 다음이 스포티파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의미한 의미들은 스포티파이에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러 오잖아요. 네. 팟빵은 팟캐스트만 들으러 오지만 유튜브는 영상을 보러 오고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들으러 오기 때문에 어쨌든 더 많이 들어오는 고객층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게 많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좀 정리를 하세요. 네네 귀감이 됩니다. 지금 네. 다 그러니까 정리해야겠다.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도 네, 된다. 네, 네. 정리 그런 좀 하시고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RSS라는 게 되게 좋은 게 스포티파이에 연동을 해놓으면 그 유튜브 연동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아, 그 그래요? 스포티파이-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는데요. 왜 말을 안 해줬어요? 아니, 우리는 유튜브에 어차피 영상을 올리니까 네. 네,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네. 거죠. 근데 연동이 돼요. 스포티파이도 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스포티파이 영상 올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빨리 하세요. 예, 빨리 해야겠네. 빨리 안 할 것 좀 안 하고 네. 좀 집중해야 될 플랫폼 더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보여지는 썸네일, 보여지는 에피소드 썸네일, 보여지는 뭐 그런 거는 뭐 더 이미 잘 하실 거니까. 저희 썸네일 구리잖아요. 아 그만해. 구리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그 이쁨을 더 담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더 생각. 힙해질 필요가 있네요. 저희가 지금. 네. 그리고 네. 6년 되셨으니까 어쨌든 타깃층을 정확하게 아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채널 우리가 왜 하고 이 채널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이 채널이 필요한 광고주는 어떤 광고주들이고 광고주가 우리가 광고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담을 수 있고가 한번 정리가 되면 네. 제안서에 정리가 되면은 충분히 저는 비즈니스로도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그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재밌었기 때문에 유지가 됐지만 그러니까 더 비즈니스로 나가겠다.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뭔가를 시도해보진 않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드려보고 실패할 수도 있죠. 또 두드려보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계속 의미를 만들어가는 건 저는 진행자들의 몫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작더라도. 에피소드 제목 예PD한테 컨설팅 받다.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거의 한 10분의 1만. 네. 오. 근데 저 짧은 시간이었는데 되게 많이 배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이래서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고. 이러니까 알면 알수록 좋다는 거야. 오케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써가지고 진짜요? 벌써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네. 얼마나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인데 팟캐스트는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쵸. 팟캐스트였으면 아마 50분 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기 때문에 지금 끊자고 하는 거잖아요. 할 맞아요. 얘기가 되게 많지만. 저희 근데 뭐뭐 남았죠? 원래 꼭지가? 원래는 이제 팟캐스트 말고도 오디오 음. 콘텐츠 시장이 더 얼마나 확장성이 있을까. 왜냐면은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오디오북으로 콘텐츠를 그렇죠. 듣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요? 하다 보니 생각보다 오디오북 시장이 커요? 엄청 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많은 오디오 콘텐츠들이 지금 뭐 뜨고 지고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그 짧게 이야기하면 네. 2023년 팟캐스트 그러니까 글로벌이에요. 네. 미국 기준으로 팟캐스트 광고 수익이 2023년에 29억 달러로 픽스가 달러네? 됐고 네. 그리고 2028년에 42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내고 있어요. 오. 근데 와우. 이제 오디오북 매출이랑 비교를 하면 오디오북이 거의 2.5배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예요? 대박이다. 2023년에 59억 달러. 그러니까 사실 음. 돈 되는 건 오디오북이라는 거죠. 왜냐면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팟캐스트를 판매해서 듣진 않잖아요. 그죠. 유튜브 소비하듯이 그냥 듣는 무료로 콘텐츠로 듣는다. 생각을 하시니까요. 네. 유료로 발행할 수는 있겠지만 무의미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아무튼 요 시장 또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무궁무진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좀 맞춰야 되니까 네. 저는 제가 그 오디오 컨텐츠 업만 지금 거의 한 17년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희망은 들음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듣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인생에 네. 있어서. 친구에게 좋은 이야기, 동료에게 좋은 이야기.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내 인간 관계에 푸른 한계가 그쵸.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건 정말 필요하다. 보는 것보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소리 매체는 곱씹을 수 있다. 내 속에서. 그래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팟캐스트로 많이 진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안에 있는 얘기가 내 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려줬을 때 이게 정말 인생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 맞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생의 선물 같은 이야기를 내가 잘 듣는 거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얘기가 있다면 팟캐스트는 진짜 유튜브랑 다르게 들려주기만 하면 되고 녹음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부담도 그쵸. 부담이 없어요. 덜할 것 같아요. 돈이 안 들잖아요. 크게. 음. 물론 유튜브도 돈 안 들 수 있지만 네. 좀 소리로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팟빵, 애플, 스포티파이 이 3개 플랫폼을 자기 이야기를 올리시는 걸 꾸준하게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냥 난 1년만 할까요? 땡치지 말고 내 인생을 기록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6년만 할 게 아니라 90살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100세까지. 하셔야죠. 맙소사. 네. 하셔야죠. 대신에 부담 없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희망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진짜. 에피디님을 5년 전에 만났더라고요. 아니 지금이라도 아니, 만난 게 어디예요? 네, 너무 너무 잘하죠. 지금도 너무 좋은 기회로. 네. 지금도 너무 네. 잘하고 있으시니까 아, 또 이제 점프업 한번
네. 너무 좋은 하면 말이다. 좋죠. 점프. 진짜 귀감이 퀀텀 되는 점프. 시간. 오케이. 이렇게 팟캐스트를 주제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팟빵 내지 다른 오디오 플랫폼들 통해서 우리 팟캐스트를 들어봐 주시고 봐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팟캐스트에 입덕을 하셨었는지 왜 듣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거를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좋아요.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팟캐스트에 좀 관심이 있거나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PD 프로젝트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신 블로그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블로그에 제가 이제 오디오 컨텐츠 시작부터 이제 어떻게 좀 중간중간에 노하우들을 좀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아직 다 담지는 못했지만 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몬드 클럽도 들어주시고요. 아몬드 클럽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마음 건강, 몸 건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팟캐스트 아몬드 클럽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아몬드 클럽에서 또 만나요. 초대할 거예요. 저희 상부상조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